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바로 직전 편이 어, 미노스, 미노타우루스, 미궁, 회계망측 뭐 이런 얘기였는데,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 그리고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리스 지방에 일어났던 일들, 신화들, 신화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어, 그 사회의 변화.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이제 막 넘어가려던 참에 이과 컨텐츠를 하나 더 찍게 됐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좀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기술이 아니라 자연, 철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되면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중에 헬레니즘 안엔 자연, 철학, 자연, 과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자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 산업혁명 그때부터 이제 어, 자연은 과학이죠. 아닌데? 뉴턴, 라바제 이런 사람들은 그보다 앞서서 자연과학을 했잖아. 물리학, 화학 이런 걸 했는데 그 양반들은 자신이 자연과학자인지 모르고 있어요. 하늘에서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내가 자연과학자였어? 난 자연철학자인데? 페로데의 법칙. 나는 과학자가 아니다. 난 자연철학자다. 현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사회과학에 있어서도 정치학, 경제학이 아닌 정치 철학, 경제 철학에 가까운 사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이 이제 18세기 시작이 됐지만 19세기에 쫙 퍼지죠. 진짜 한 그 시기 정도부터 이제 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분과 이런 것들이 생기고 생겼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불리우고 진행이 된 것이고, 그 전에 실제로 분과 과학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분들은 자연 과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리학의 아빠이고 화학의 아빠이고 그래봤자 그 분과 과학이잖아. 나는 분과 과학 같은 걸 해본 적이 없고 자연 철학, 섭리를 이해하기 위한 철학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멜서스와 애덤 스미스의 차이기도 해요. 애덤 스미스는 철학자이지 경제학자가 아니야. 멜서스는 경제학자로 올 수 있지. 근데 이 애덤 스미스는 도덕 철학자입니다. 철학을 했지 경제학을 한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깜짝 놀랄 거야. 얘기 들으면 물리학자, 화학자, 경제학자 얘기 들으면.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출발을 하냐면은 전에 이제 과학을 자연철학, 자연과학, 자연철학도 사실 자연과학보다 앞선 시기에 나타난 유치한 것이 아니고, 현대에도 닐스 보어를 자연과학자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연철학자에 가깝지. 에피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했던, 가장 엣지 부분에 있는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철학이랑 자연과학은 그래도 한 묶음으로 보고 기술은 제가 좀 달리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한번 정리해 놓고, 그리스로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진짜 자연 철학이랑 자연 과학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크레타 섬 여기에서 이제 어 그 미노타우로스가 미궁에 갇혀서 여기서 이제 테세우스가 딱 그 처리하고 나오죠. 미궁을 빠져나오죠. 실타래를 타고. 그런 시기를 겪을 때, 그런 신화의 시기를 겪을 때, 그리고 해적질하고 막 뭐 교역하고 무역하고 이렇게 할 때 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는 매우 발달했죠.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기록이 너무 확실하게 남아있어. 빼박 기록이. 근데 결국에는 그리스로 넘어가는 직전까지 지금 앞쪽에 찍어놨단 말이에요. 여러 분야, 뭐 인문사회, 뭐 종교,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또 지금 이과 쪽으로 잠깐 와보자는 거야. 총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이쪽 가면은 정말 어마무시해지거든요. 컨템퍼러리해지거든요. 자,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는 기술이라고 했는데 기술하고 물론 기술하고 자연과학, 자연철학 이런 것들을 탁 자르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자연과학과 자연철학조차도 딱 자르기가 어려워지고 있잖아 지금. 양자역학의 시대에서는 관측자가 너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지기 때문에 딱 자를 수가 없어요. 물론 물리학자들은 대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좀 이렇게 전공 그 공부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래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도 끝까지 공부를 했으면 아마 어, 자연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자연 철학적으로 접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인식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기랑 여기 기술이 결국은 기술이랑 딱 자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 여기에서 이쪽으로 뭐가 넘어간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더 확장성 있고 추상적이고 체계를 갖춘 것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소스들은 다 여기에서 넘어간 거지. 소스들은. 그래서 첫 번째 이과적인 그 시간에 그걸 좀 했는데 오늘 한번 이제 더 넓혀서 한번 그리스 전에 총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람이 기술을 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는 이렇게 지중해가 있으면은 예리코는 만년 전 도시예요. 만년 전 기술로 지어진 도시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도 풀 수가 있잖아. 만년 전. 와, 진짜 나중에 가게 한번 자유롭게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면 그런 거 한번 보고 싶네, 진짜. 만년 전. 정말 그 인류 문명의 신석기의 거의 초반에 지어진 거예요. 다른 데에서 신석기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러니까 농경 정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어, 대부분 지역은. 근데 12,000년 전에 아나톨리아에서 이루어지고 도시들이 그때 많이 있었을 거야. 그런 도시들이. 기술은 있었을 거라고. 남은 게 예리코지. 이걸 보면은 건물을 짓잖아. 신석기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정착이니까 건물이 그때부터 세워지는 거야. 지구라트가 됐건 피라미드가 됐건 세워지는 거야.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살 곳이 정착용
건축, 텐트 치는 거 말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토기 많이 배웠죠? 예전에? 그런 기술, 그런 게 다 기술이잖아. 다 기술이지. 근데 이런 기술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맨 처음 오디세이를 12,000년 전부터 출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랬죠. 20만 년 전부터 할까? 3만 년 전부터 할까? 맨 첫편에. 12,000년으로 합시다. 이랬지. 근데 사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일찍 전부터 호모 하빌리스 시기부터 돌멩이 도구를 셌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 굉장히 오래된 거지. 4만 년이나 20만 년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 돌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썼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방금 호모 하빌리스를 얘기했죠. 하빌리스 자체가 이제 그 핸드맨이란 뜻이죠.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또 도구를 썼어. 기술이 좋았어. 불. 이제 그 불 잘 지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신화적인 신격화된 그걸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요 동네는 글이 나온 거고 글. 말과 글의 어떤 이 질적인 뭐랄까 질서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연히 다르지만 이미 말 시기부터 아주 발달을 뭐 엄청난 발달이죠 사실. 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한 거야. 이것도 기술이야 말도. 그렇죠? 근데 우리랑 동시대에 살았던 또 비슷한 사촌이 하나 있는데 네안데르탈인도 도구를 썼어 도구를. 도구 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구별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유물 유적 같은 거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론이라기보다 설들을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거를 대고. 근데 보면은 대체로 걔네들이 이 우리보다 머리가 더 용량이 더 커. 우리가 키는 컸다 아이가. 근데 걔네가 머리가 크고 몸이 뭐 엄청 크지 몸이. 나는 아마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발현이 안 돼. 고기를 안 먹어서 그래 고기를. 이 사피엔스의 이 그냥 저기 저 슬림하죠. 근데 이제 네안데르탈인 같으면 이제 막 이런 데가 막 두껍고 막 고기 막 엄청나게 먹고 칼로리 막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엄청 높고 하지. 그리고 막 짧고 굵은 이 힘 좋은 만나면 안 되지. 마주치면. 근데 실제 마주치면 이겼지. 사피엔스가. 사피엔스는 도구가 워낙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 언어도 쓰고 도구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언어와 도구에 언어도 도구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호랭이고 뭐 네안데르탈인이고 다 제껴버리는 거지. 제껴 하면은 딱 그 어? 깡, 깡패들은 아니고 패거리들이 이제 쫙 가서 제끼는 거야. 쉬워 되게. 상대를 갖고 놀 수 있는 사피엔스인 거야. 우리는 기술이 좋은 거야.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호랭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것들이 뭐 그냥 가지고 있는 거나 쓰는 거지. 이빨이나 손톱이나 이런 거 쓰는 거지. 발톱이겠지. 걔네들은 손이 아니니까. 손을 잘 써. 호랑이들은. 고양이과는. 그 갖고 있는 거나 쓰는 거지 외부의 걸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나게 센 놈이긴 하지만은 뭐 그때 우리랑 아직 4만 년 전이면은 아직 개 늑대는 길들이지 못했을 시기일 것이고 어쨌든 인간들이 무리로 무진장 가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로 해서 아 인간한테는 안 되는구나. 호랭이조차도 아무리 흉폭한 동물들도 인간을 보면 경계를 다 하잖아요. 그거는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그 뭐랄까 간악한 그 이 계략 이런 거에 많이 당해봤던 거지. 거의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좀 센 동물들은 인간 경계하잖아요. 야생 동물들은 거의 다 경계를 하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쟤들은 힘도 피부도 다 약한데 쟤네 비슷한 애들 중에서 좀 센 애들도 몇 있지. 네안데르탈인도 있었고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영장류 뭐 이렇게 유인원 종류들은 다 우리하고 별 크게 차이가 유전적으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힘이라든지 이 가죽이라든지 털이라든지 이런 거 훨씬 좋잖아요. 치악력이라든지 다 펀치라든지 다 좋단 말이야. 오히려 고릴라 같은 걔네들이 타이슨이 한번 이 그 실버백이 누굴 괴롭히는 걸 보고 잠깐 동물원 그 문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동물원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했대. 들어갔으면 뒤지지. 타이슨하고 뭐 키는 비슷해도 체중 차이가 한 2배는 날 거고 펀치력 차이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타이슨 이 근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우리랑 비슷한 영장류들이 이제 진짜 센 애들에 비해서는 약하지만은 우리에 비해서는 엄청 세지. 엄청 세기 때문에 뭐 아주 센 동물하고도 가끔씩 비벼볼 수 있는 고릴라 정도 되면은. 근데 이제 고릴라는 체급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 갑자기 이상한 데로 됐네. 네안데르탈인이 더 세지 못한 이유는 용량은 작은데 우리는 예를 들어 볼게요. 뭘 할까? 음, 상아, 코끼리 상아. 이걸 가지고 자, 네안데르탈이냐? 여기 뾰족하네?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딱 찌르는 용으로 쓰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도파민이 이제 몸에 해롭지 않은 자연 마약이지. 성취감, 뿌듯함. 탁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 그걸 딱 봤을 때, 요걸로도 찌르는 걸로도 쓰고, 야, 요거를 이렇게 좀 가공한 다음에 요런데 요 목이나 뭐 여기저기 치장을 할 수도 있겠다. 괜찮네. 그리고 요거를 잠깐만. 여기에다가 저 달 모습. 오늘, 내일, 모레 달 모습 기록을 하자.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실제로 다 있는 것들이죠. 4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벽화도 생기고 동물 뼈에다가 이 달의 그 모양도 이 새기고 또 그거 가지고 장신구도 하고 뭐도 하고 무기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한단 말이죠. 하나를 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은 말도 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이런 구조 같은 거 봤을 때 도구도 썼고, 근데 영역들이 예를 들면 수능 영역에 지금 뭐 국영수 뭐 이렇게 있지. 옛날에 언어, 뭐 외국어, 뭐 수리 이렇게 있는 것 영역들이 있지. 머릿속에도 영역들이 있는 거야. 사회 영역, 어, 사냥 영역, 친교 영역, 어, 뭐 예술, 뭐 주술 영역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각각 하나하나가 통합돼서 하나로 모여서 막 창발적으로 가는 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설이 있거든요. 그게 인간이 사피엔스는 이제 그게 됐기 때문에 기술이 대단했던 거예요. 기술.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나중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 다시 한번 창발적으로 가면은 자연철학과 자연과학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그리스의 사상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실제로 여기에서는 전에 이제 좀 뭐 직각 세우고 또 뭐 관찰하고 별이나 달 관찰하고 태양력, 태음력, 또 쐐기 문자, 상형 문자가 더 먼저지만은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거 한번 보죠. 제가 이거 제목을 뭐라고 하려고 하냐면 음모론 없는 고대 기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고대 문명에는 외계인이 지었을 거, 뭐 고대는 사실 과학이 엄청 발달을 했거나 아니면 외계인이 지었거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안에는 뭐가 있고 어떤 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또 뭘 건드린 사람들은 줄줄이 다 죽어나가고 어디에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런 게 여기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 이, 이 디지털 세상에서 답답해요. 음모론 빼고 봅시다. 자, 이집트 저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할까? 그런 게 SNS를 통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SNS를 통해서 이제 막 퍼지는 거죠. 재미있는 것들, 음모론 같은 거.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그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뭉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는 것 같아.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벽화야. 우리 동네에도 암각화 같은 거 있고 라스코도 있고 어디 뭐 여기저기 있는 그 왜 그거를 그렇게 그리고 있었을까? 그거는 그게 SNS였기 때문이야. 이건 뭐 제가 독창적인 이론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회 관계망과 관련된 역할을 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도 그거를 뭐 딱 하나로 규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거기에서 사냥 연습을 했을지 무속적인 어떤 걸 했을지 지역마다 뭐 시기마다 다 달랐을 거란 말이야. 달랐을 것이고 우리가 사실 추측만 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정도로 그리고 거기 거기 왜 그랬겠어. 사람들이 보라고 혹은 뭔가 참여하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종교적인 거가 됐건 아니면 다른 예술적인 것이 됐건 아니면 다른 게 됐건 SNS였던 거야. 크게 막 그리고 막 하는 것들은 SNS였던 거야. 그걸 통해서 서로 같은 어떤 느낌을 소통을 한다든가 가장 재미있었을 거야 아마 그게. 음모론이 제일 재미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막 조회수가 엄청 나오는 것처럼 조회수가 엄청 많이 클릭이 많이 되는 거지 그런 게. 야 이거 죽인다. 이거 물소 이거 진짜 같다. 그리고 도구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어, 일단 기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과학이 됐건 자연 철학이 됐건 어, 또 특히 자연 과학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나 이제 제대로 그 이름으로 불리우 그거보다 좀 앞쪽부터 발달한 거지. 뉴턴 뭐 이럴 때부터 한 거긴 하지만은 그때부터가 실제 자연 과학이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근데 이제 기술이랑 이제 차이가 있어. 이제 그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자, 미스테리한 거 먼저 일단 다 풀자.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이거는 요 안에도 막 비밀스러운 뭐가 있고, 이 형태가 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뭐 외계인이 건설했을 거고, 어, 우리는 이렇게 보려면은, 어, 그냥 피라미드 검색해서 다른 영상을 들으시고요. 피라미드는 엄청난 기술이에요. 신권 국가가 할 수 있었던 단순한 건축물 이상이라고는 내가 보는 거야. 엄청난 기술이라고. 그러나 무슨 외계인이고 뭐 나발이고 뭐 신비한 무슨 그런 요소는 전혀 없어요. 섭섭하신가요? 그런 게 있어야 이렇게 물소를 지켜보는 황홀한 느낌으로 SNS 상으로 같이 뭉칠 텐데 내 거에 뭉치지 마. 뭉치지 말고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 듣는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건축물 이상이긴 해. 신권 국가의 시스템으로 농번기하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 농한기 어쩔 수 없는 범람. 첫 편부터 들으셨다면 알겠지만은 범람기에 10만 명씩 동원해 가면서 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위해서는 이미 제가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든지 그 이후에 로마도 이제 기술이 좋죠. 기술이죠. 로마도 기술.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기술이 좋잖아. 근데 중국도 이제 고대의 기술 좋았고 인도도 하고 한데 블럭화. 제가 벽돌을 설명을 첫 기술 시간에 많이 했어요. 여기에는 진흙인데 진흙 가지고 아도비를 만들고 이 중국은 황토인데 황토 가지고 어, 전 그 벽돌 그래서 전탑 같은 거 이런 게 세워진다고. 근데 그 단위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나중에 로마도 다 이제 거기는 재료는 돌로 이렇게 막 하지만은 그 단위체들 가지고 뭔가를 한다. 블럭화.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지만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모듈화, 모듈화된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굴릴 수 있는 시스템, 기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모든 제가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다 확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러나 그 신권 국가에서 피라미드를 그렇게 지었고 그게 아무런 신비로운 요소가 없는 진짜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집트에 가면은 짓다가 무너진 피라미드들이 있거든. 어, 마이덤이었나? 그 피라미드는 보면은 조그만 거에서부터 여러 번 시도를 한 거야. 기제 대피라미드 가기 전에 실패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한 거야. 사람이 그 대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고 엄청난 기술이 시스템이 들어간 거긴 하지. 기술 시스템 말하는 거야. 지금 자연 철학이나 자연 과학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신비롭지 않아. 쌓다가 어떤 각도에서는 얼만큼 올라가면은 폭삭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게 남아있어. 기록에. 아니, 유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술을 터득한 거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시리우스가 나타나기만 하면 별을 보고 이제 범람이다. 시리우스 나타나 범람이다. 태양력. 태양력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고 그게 현대까지 이어지는 그거기 때문에 제가 그 거기에 좀 후한 점수를 줬지. 그러나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태음력을 썼는데 이건 사실 강도 더 꾸불꾸불하고 그리고 범람도 막 지 멋대로 가니까는 사실 하늘 바라보는 거는 이쪽이 더 근데 그걸 천문학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점성술 뭐냐면은 엄청난 고대의 고대에 쌓여있는 데이터도 있지. 이런 것들 가지고 태음력을 만든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달이 만월이 되는 순간들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이 가능했어. 그러면은 이제 패턴에 대한 파악, 그리고 보편화, 확장성, 자연 철학이나 자연 과학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체계를 세우진 않았고 그냥 태음력으로 치수하고 먹고 살고 이런 정도까지 한 거야.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이제 정착 생활하면서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예리코 같은 데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된 거 아니야. 기본적인 건축이나 정착 기본적인 이제 곡식 담는 거 토기라든지 뭐 이런 기술 그리고 이미 얘네들은 일찍이 금속도 받아들이잖아. 히타이트 같은 데가 한 4,000년 넘게 전에 철을 다룰 수 있는 문명이었으니까 그거 빼놓고 이제 다른 게 엉망이어서 그렇지 그런 건 참 대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동기가 됐건 세공 기술도 엄청나게 좋아요. 세공 기술도.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자연 철학이나 자연 과학적인 뭔가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지 아직. 예를 들면 그 금속을 더 파고 들어간다든지 그냥 어떻게 금속을 어떤 처리를 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쁘게 만들고 이걸 잘한 거지. 그죠? 그것도 네안데르탈인에 비하면 완전히 한 단계 올라간 거지. 지구라트 이제 신전 이런 지구라트라든지 그 바벨탑 이게 그런 걸로도 쓰고 같은 건축 기술이지만 먹고 사는 집으로도 쓰고 왕궁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 쓰지만은 그거에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같은 금속으로도 치장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나 이거 쪼개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면 이제 데모크리토스나 엠피도크레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왔겠지. 근데 그렇게는 못 나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더 똑똑해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피엔스는 다 같은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큰 힘을 가진 정치 권력이 있었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 한계이자 또 인간에게는 어차피 가치와 의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 이것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가 억압의 요소로 작용을 했지.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간다라고 한 것은 무의미한 거야. 실제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어. 먹고 사는데 바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리엔트의
지구라트, 피라미드, 신비한 세공기술, 자기, 자기라기보다 뭐, 여러 기술, 그리고 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같은 거 기가 막힌 거란 말이야. 그때 당시에 그런 예리코가 건설이 되고 막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미 계급 분화가 다 있고 전문직들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야, 이 문자를 배워가지고 공무원 시험에는 이거 있죠. 그때도 그 열풍이 있었어. 그래서 상류층으로 태어나지 않은 그 데서는 야 공부해 해가지고 문자 이거 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공무원으로 취직되는 거거든. 문자를 알면은 그렇게 자식 공부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그 문자 같은 경우에도 그 문자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에서는 엄청난 논리학으로 막 이제 발전을 하지.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수학 숫자가 있다고 해서 수학이라고는 아직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3, 4, 5도 알고 있었고 5, 12, 13도 알고 있었지만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꼬르 c제곱으로 한 건 요쪽이야. 요쪽. 그죠? 그리스. 사실 뭐 로마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지만 그때는 그리스야. 거기가 다 그리스 문화권이야. 이런 데가 다 그리스란 말이야. 피타고라스. 그지? 그리고 심지어는 피타고라스가 뭐 강에 뭐 누구를 죽였다는 둥 루트이잖아. 메소포타미아의 루트 2에 대한 어, 근사치 계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수학이 발전하면서 유리수 체계, 무리수 체계 되는 그 시스템적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편적으로 그거 하나가 있는 거야. 단편적으로 직각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필요에 의한 실용적인 어, 기술일 수는 있지만 자연처학이나 자연과학의 영역으로 비약한 것은 역시 그리스다. 그리고 왜 그리스에서는 그게 가능했는지 조건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건 나중에 보겠다. 갑자기 반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잠시 또 이번에도 이과 쪽으로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갔습니다. 뭐 종교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날도 있고 또 다른 필요할 때마다 갑자기 막 시대랑 안 맞게 현대 철학이 막 들어가는 날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한 거 중에서 기술, 그다음에 자연과학에 대해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도 어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받아들이는 그 생각들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기술이라고 하는 건 늘 있어 왔던 것이고 자연 과학은 어, 산업혁명보다 좀 이전 그 시기부터인데 그 두 개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차이들이 좀 있다. 그런 뉘앙스 얘기를 하이데거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로 한번 들어가 봐야죠. 감사합니다.